정청래 대표가 진짜로 사퇴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더욱 강력하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임 도전하는 걸로 마음 굳혔다고 하고요. 뉴박 세력들이 두려워하는 1인 1표제를 오히려 확대하고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도 내걸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정청래 아니겠습니까? 뉴박 세력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정청래와 김민석의 대결이에요. 송영길은 의미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 득달같이 정청래 사퇴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 출마 포기하라. 출마 포기 얘기가 추가로 얹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재래 언론들은요. 정청래 때문에 당이 분열한다.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요.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이걸 올렸어요.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 페이스북을 보고 많은 당원들이요. 안심을 했어요. 정청래 아직 살아있구나. 지지자들이 불안해할 때 방향을 잡아주는 것. 이게 리더의 덕목이에요. 정청래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언론을 보면요. 정말 도배가 되고 있어요. 정청래 사퇴, 압박, 분열, 정청래가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재래 언론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 정청래가 아주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해안에 정말 감탄하고 있어요. 재래식 언론은 기가 막히게 감별한다. 민주당의 해가 될 사람을 골라서 마이크를 쥐어준다. 이 얘기가 지금 저한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박지원 영감이 미친 듯이 방송에 출연해서 정청래 사퇴, 차기 전대 불출마 선언하라고 요구하는데요. 방송을 엄청 잡아요. 방송을 엄청 잡는다는 건 뭘까요? 재래 언론들이 박지원 영감에게 마이크를 겁나 가져다 대고 있는 겁니다. 재래 언론은 기가 막히게 감별한다. 제가 김민석이 박지원을 공격할 수 없는 이유를 분석한 적이 있죠. 김민석은 김대중의 적통이 되고 싶다. 그래서 박지원을 배제하고 갈 수가 없다. 근데 박지원은 지방선거 끝나자마자는 조국혁신당과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통합 얘기는 없고 정청래 사퇴, 차기 전대 불출마 선언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김민석과 이야기가 된 거다. 박지원은 다음 총선에도 출마할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계산이 선 거다라는 겁니다. 김민석과 손잡는 게 나에게 훨씬 유리하다. 이 인간 노욕을 버렸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도움이 됐을 텐데 마지막에 또 권력욕을 부리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1인 1표제를 공격하는 의원들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현희에 이어서 김남희까지. 네, 고맙습니다. 근데 또 김남희는 청와대에서 월드컵 특사 이런 것도 받았대? 참 투명해. 어쩜 청와대에서 하는 짓은 당원들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합니까? 당원들이 싫어하는 인물들한테만 뭔가를 자꾸 줍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지금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석을 위해서 대놓고 뛰고 있는 사람 몇 명인가요? 이현주, 이건태, 황명선, 강득구, 지금은 박지원 영감, 그래봐야 몇 명 안 되죠. 대놓고 노골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사람들 몇 명 안 됩니다. 정청래를 대놓고 지원하는 사람 아예 없죠. 다만 1인 1표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최민희 의원이 있고요. 또 김용민 의원도 1인 1표제 지킨다라는 글을 페북에 올렸어요. 그러면 김민석을 대놓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정청래를 대놓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다는 겁니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 눈치 보고 있어요. 대통령은 김민석을 밀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공천권은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요. 분위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번 전당대회랑 비교를 해보세요. 분위기가 다르죠. 저번에는요. 박찬대한테 일찌감치 붙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김민석에 대놓고 붙는 의원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괜히 빨리 김민석에게 붙었다가 정청래가 당선되기라도 하면 눈밖에 날 수 있어요. 정청래에게 눈밖에 나는 것도 무섭지만 당원들에게 찍히는 게 무섭습니다. 이게 1인 1표제의 위력이에요. 대의원들의 표가 20표 이상 있을 때 박찬대에게 미리 줄서기를 할 수 있었어요. 대충 계산이 서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요. 당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대의원표가 박찬대에게 쫙 몰려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블 스코어 차이로 정청래가 이겼어요. 민주당의 다수의 의원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역대급으로 추잡한 전당대회가 펼쳐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조용하다. 다수의 의원들이요, 중립을 지킬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괜히 나섰다가 당원들한테 찍히면 공천이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의원들 사이에 퍼지게 되면요, 의외로 조용한 전당대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론들이 조용하게 만들지 않겠죠. 몇 명의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시끄럽게 만들겠죠. 그리고 친석계 유튜버 놈들이 또 시끄럽게 만들겠죠. 하지만 당내 의원들이 딱 쪼개져서 싸우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인 1표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돼요. 이번 전당대회는요, 친명 대 친청의 대결도 아니고요, 친청 대 친석의 대결도 아닙니다. 1인 1표제 사수, 1인 1표제 무력화, 이 대결이에요. 민주당의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의 대결입니다. 공화정 대 귀족정의 대결이에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전당대회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빨리 진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이중당적자 정리하는 작업. 분명히 신천지 통일교 민주당원 튀어나올 겁니다. 1인 1표제가 위험하다, 당원들이 오염됐다, 이 주장 할 거예요. 재래 언론들이 미친 듯이 확산시킬 거고요. 이동영과 그 일당들은 매일같이 1인 1표제 안 된다고 방송에서 떠들 겁니다. 당대표 권한이 있는 지금 이중당적자를 정리해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중당적자 정리하는 건 선관위에 해달라고 하면 돼요. 선관위는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중당적은 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중당적자 걸러내는 건 선관위에게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법이니까. 그래서 이중당적을 가진 사람들은 당적에서 빼고 다시 당원이 될 수 없도록 막으면 됩니다. 이걸 뉴 이재명 세력들의 반대할 명분이 있을까요?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자기가 연임하려고 작업을 친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겠지만, 신천지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은 국민의힘에 먼저 가입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중당적자들을 걸러내면요, 신천지나 통일교 놈들이 많이 걸러질 거예요. 그걸 걸러내겠다는데 반대를 한다? 그래서 이중당적자 정리는 전당대회 전에 무조건 해야 하는 일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린 김민석이 이재명의 픽이라고 해도 지지할 생각이 없어요. 미략 타격 소재 삼아라, 이 지시한 문자 보낸 사람 누굽니까? 가짜뉴스로 당대표를 공격하라고 지시한 국무위원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누굽니까? 이것만 밝혀내도 선거는 하나만 아니에요? 이거 언론에서는 알고 있죠. 그 언론사 정부에서 얼마나 받았을까? 왜 그 기자는 밝히지 못하죠? 이유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어요. 약점이 잡혀 있는 거죠. 이번 전당대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전당대회예요. 여러분들, 짜증난다고 정치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원 가입하시고요. 더 많은 민주당원을 모아야 돼요. 탈당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대한민국 미래에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가입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더 많은 당원이 모이면 세력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민주당 지켜야죠. 대통령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죠. 대통령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호루라기를 불어야죠. 진짜 솔직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운전하면서도, 아니 자원봉사자인데, 예. 지지자인데, 저는 심지어 당원도 아니에요. 예. 저는 예전에 그 이낙연 때 탈당한 사람인데도 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지? 그럴 때 많았다는 거죠. 후보자들이나 이 캠프에서는 열심히 하죠. 죽을 듯 예. 하죠. 예. 근데 정작 이 그 몇몇 분 항상 열심히 하는 우리 박주민 예. 의원이나 예. 뭐 몇몇 이런 분들만. 몇몇 분들 빼고 제가 딱 느꼈던 게 옛날 20대 대선 때 0.73으로 졌을 때처럼 그때 안 뛰었잖아. 그때 이낙연을 그 추종했던 국회의원들이 전혀 선거운동 안 하고 목도 안 쉬었고. 나는 안 이번에도 했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야. 네, 저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 지방선거 패배하길 바란 거야 뭐야 도대체? 전당대회만 생각했나? 정청래 타격만 주려고?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게 여러 군데 지뢰를 숨겨놓고 이 선거가 실패하길 바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김대호 기자 방송도 새벽에 많이 보거든요. 네. 보면서 이제 서로 통화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예.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 둘이 짜고 들어왔구나 오늘. 둘이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들어왔구만. 제가 네.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전화하고 해요. 네. 예. 아니 707 형님이라 그래가지고 네. 제가 처음에 국회에서 그분? 그래서 아니 선거운동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이렇게 얼굴이 변했어요. 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인 게 저도 이제 비슷한 느낌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여쭤봤어요.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도우러 다니시는데 저도 이제 대구 부울경에서 막 쭉 다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본 게 맞는지 그리고 뭔가 협업 플레이라던가 뭔가 적극적인 플레이보다는 대부분 약간 선이 그어져 있는 느낌? 네.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들에게 스스로가 제약을 걸어놓은 느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좀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네. 예를 들면 친명을 자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정청래 당대표에게 비우호적인 의원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이번에 사활을 걸고 뛰었어야 하거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선거거든. 대통령이 중간평가 성격이고 앞으로 남은 임기가 순탄하냐 그렇지 못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선거가 이번 선거인데 이게 무슨 정청래 당대표를 위한 선거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그렇죠. 승리가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토대를 닦아주는 건데 그러면 친명이라고 자처하는 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어야 하는 선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도 모르겠어. 어떤 분이 어떻게 뛰었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만약 이관원 배우가 느꼈던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건 진짜 큰 문제죠. 사실 저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요즘에 다들 방송 보면 말을 제대로 시원하게 못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또 미치도 있고 공격도 서로 같은 진영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선거를 치렀다고 봐요. 지방선거랑 그 당권 선거를 그때 같이 치렀다라고 저는 규정을 해요. 아, 네, 선거 기간 동안. 참 이게 그리고 그게 방식이 음, 뭐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너무너무 안 좋았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언론이랑은 관계의식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슈를 다룰 때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어떤 뭐 그 이슈를 다루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민주진영의 문제점과 당대표에게 그 문제점을 그것만 다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관원 배우님한테도 여쭤보고 그 지역에 활동하시는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다 해봤을 때 이제 비슷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네. 한 가지 궁금한 의문점은 그런 거예요. 크게는 우리 민주진영 전체의 승리고 또 개인으로 가서는 본인의 승리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매뉴얼이나 이런 것 좀 필수로 좀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다.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절대적으로 어디서 몇 시에 어디 장소에서 시작하는지 그거를 계속 올려야 된다. 페이스북, 유튜브 다 해갖고 올려야 된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대우한테 물으면 그건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원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지역 주민분들도 있지만 그 후보가 잘 되길 바래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은 타지에서 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역 어디 가서 자원봉사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이제 그 선거사무소 주소부터 해서 잘 알지만 어르신분들은 특히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업로딩을 잘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도 고생들을 하셨으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낙선 인사든 감사 인사든 꼭 다니셔라.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선거가 끝나면 카메라 앞에서 인사하는 걸로 대표적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냥 열심히 한 달 동안 다녀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응원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줬던 분들이 떠올라요. 그 지역에. 아마 그분들은 그 후보가 당선됐거나 떨어졌으면 더 했을 텐데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응원해주고 뽑아줬는데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드셨을 텐데
그 선거운동하면서 다녔던 곳을 한 번만이라도 더 가라. 그러면 그분들은 그게 기억에 계속 남을 네, 거다. 네. 그게 저는 그래서 그 한 주가 다음 2년에 있을 1년치 선거운동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저는 그렇죠.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렇죠. 봐요. 낙선운동 꼭 해야죠. 네. 잘해야죠. 자, 요즘에 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정청래 때리기를 상당히 세게 하더라고요. 불출마해야 한다, 사퇴한다, 뭐 이런 얘기를 박지원 의원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많이 하는데 잘 아시겠죠. 원래 박지원 의원과 정청래 대표는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예, 옛날에, 과거부터 악연이 예. 많아요. 그래요. 예, 아주 오래된 예. 악연입니다. 참고로 저는 뭐 그런 사감이 작동하고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뭐 여러 뭐 김유정 전 의원도 뭐 방송에서 정청래 정권은 짧다, 이 대통령 해보자는 건가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거기 이 해석 가지고 참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민은 영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앞에를 다른 거잖아요. 그 앞뒤 맥락을 쭉 보니까. 그런 민심이 전심이다. 그냥 국민 얘기를 쭉 한 거거든. 그래서 이 정권은 이재명 정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 그 민심이 전심이고 국민의 마음은 어대합니다. 그래서 정권은 몇 년, 5년 토로 이렇게 가지만 민심을 얻는 사람들이 늘 오래하고 뭐 이런 큰 틀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이재명 정권으로 좁혀서 그래서 해석하면서 이제 근데 저 공격하는 분들이 많이 대표님은 있는데. 조금 네. 두 분한테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네네. 진짜 궁금한데,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우리 기자회견 때 네. 뭐 여러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하셨는데, 그러니까 딱 깨놓고, 그러니까 일반인의 예. 언어로 이야기를 할게요. 예. 좀 진보 진영의 오래된 뭐 관찰자로서 네. 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석계가 하는 방식의 문조톨레오의 그런 싸움 방식을 대통령님이 용인하고 아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용인하시고 지금 그런 기자회견에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그런 건 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질문은 김대호 기자가 답변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는 건 아는데 사실 저는 어렵죠. 어려운데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좀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솔직하게 이거는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왜 그러냐면은 그 민주당의 당대표일 때부터 제가 응원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행동해야 된다는 건 제가 알겠어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운전하다가 좌측 깜빡이 켜놓고 갑자기 원래 나 우측으로 갈라 했는데 우측으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정치인은 더더욱 그런데 리더는 방향성을 확고히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무슨 서프라이즈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럴 줄 알았는데요. 요런 거였습니다. 짜잔. 검찰개혁 때도 저 마음 졸였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서프라이즈 뭐 깜짝 쇼 보려고 뽑았습니까? 전 그거 아니라고 봐요. 정권 짧아요. 틀린 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이지은 대변인님도 이슈가 여기서 막 퍼졌잖아요. 뭐 당권 개입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지은 대변인님에 대한 공격이 너무 마음 아프면서도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를 언론이 실어나를 때 이지은 대변인을 때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거를 이걸 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리더라면은 분명한 방향성을 계속 제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야 돼요. 맞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제 검찰 개혁 때처럼 이제 이렇게 물에 이제 띄워놓고 네. 여러 문제를 띄워놓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뭐 박탈을 하는 것처럼 네, 대통령이 예, 정리하죠. 이렇게 싹 건져내는 것처럼 예. 그 방식이 아니라면 지금 요 문조털레오라는 싸움의 방식을 알면서도 그 검찰 개혁 때의 방식이 아니라면 저는 민주 진보 진영 지지자들에게 큰 어떤 마음의 상처나 그러니까 뭔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제가 초지일관 최근에 이야기하는 게 외연 확장보다 당내 통합이 먼저다라는 말씀이에요. 당내 통합을 지지자 간에 그 진짜 치유할 수 없는 지금 감정이
격화돼 있잖아요. 이걸 추스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외연을 확장이 가능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고. 그럼 이렇게 감정이 격화된 거는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문조 털레요 뭐 이렇게 해서 공격이 들어왔고 이재명 뭐 이러면서 아무튼 또 이쪽도 때리고 서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지금 네, 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에 굉장히 힘들었거든. 왜냐하면 견제가 심했어요. 일부 청와대 인사들이. 그때 이재명 그때 지사에 대해서 그 지사 쪽의 뜻을 최대한 전달하려고 청와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최대한 노력했어 정말. 아마 엄청 노력하셨죠. 저를 이재명 그 최측근들은 잘 알고 있을 텐데 2017년부터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근데 지금 또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또 반대로 또 친문 성향이 있는 또 유시민 장관 같은 경우는 진짜 1등 공신 아니에요,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도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렇게 그 대통령을 핵심적으로 지지한다는 일부 그룹들이 이렇게 모욕을 주고 때리는데 좀 입장이 지금 또 야 그러면 그 사람들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내가 또 대통령 측에 설득을 하러 나서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게 좀 황당해요. 아니 저는 그 뭐 친문이나 뭐 이런 뭐 그림자 때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문이야 정리된 지는 엄청 오래된 것 같고 뭐 정리되고 뭐 대통령 되셨는데 이쪽 진영에서 그러니까 같은 진영이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림자 때리기랑 그다음 프레임을 견고한 프레임을 딱 씌워놓고 싸움을 시작하니까. 아 그러니까 네. 너무 아프죠. 지금 아프고요. 그렇죠.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방송 때 굉장히 비판했던 게 윤석열 정부 때 마음에 안 들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그 몇 년 3년 차 4년 차까지 문재인 욕하고 있으면 되냐. 본인이 뭔가 해나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도 이재명 정부 1년 차 이번에 됐는데 지금도 문재인 욕하는 게 주예요.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일까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아니 거기 박근혜하고 이명박 등장하잖아. 보수 네. 쪽에서는 걔네가 지원 유세 나가고 막 이러잖아.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일부는 그렇지만 말 안 하잖아. 그 플러스를 어떻게든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들도 필요하다라고 보니까 말을 안 하는 거거든. 왜 없겠냐고. 그중에 일부는 있겠지. 그럼 문재인 김어준 유시민 없이 이길 수 있어?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아마 민주 시민분들이 뒤에서 클락션을 올렸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지. 경적을 올리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대신에 제가 조금 깊게 생각하는 점은 이제 뒤에서 빵빵 했잖아요 시민분들이. 네. 그러면 다시 원래 차선으로 자기 차선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을 때 대호 씨 좀 바뀌세요. 원래대로 돌아오세요. 그런데 제가 당장 다음 날부터 바로 돌아가실까요? 그래서 좀 고민도 해야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좀 차분해져야 돼. 적용해야 하는데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좀 같은데. 차분해졌으면 좋겠고. 자, 그 시간은 정청래 필요하다. 네. 대표는 뭐 저도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뭐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만 당대표 연임 도전은 거의 마음을 굳힌 것 같고 뭐 큰 변수가 없는 한 도전할 것으로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대충 JT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24일 전후로 사퇴 가닥을 잡았다. 전준희가 그때 구성되니까 뭐 이런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의총을 네, 생중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요건 이제 본인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 실제로 이제 새로운 당대표에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이 되자마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의총의 생중계 권한은 원내대표한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명도 원내대표인데 당원들이 다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김민석, 송영기 어떤 분이 정청래 누가 당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청래 당대표는 본인이 되면 하겠다 이런 의지를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도당 위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1인 1표제 적용을 당무위에서 확정을 지었어요. 그 확대한, 네. 신구 조문 당규 개정안 대비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1인 1표가 통과됐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때 이것까지 다 통과를 시켰어야 하는데 그때 다 통과를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 있어요. 대의원도 한 표잖아요. 이제는 당원과 똑같이. 근데 저 보면은 지역위원장 선출에 1, 2, 3이 있는데 2에 지역 대의원 지역 당원 대의원이 유효 투표 결과를 100분의 50, 그러니까 50% 반영하고 권리당원 50% 반영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안 맞는 거예요. 대의원 똑같이 한 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항들 다 손을 본 겁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 뒤에 넘겨보시면 전국위원장 또 전국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도 저 대의원과 해당 부분 권리당원 반영률을 뭐 20대 1 미만 이것도 이제 1인 1표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다 바꾼 거고 무엇보다 그 다음 시도위원장들 시도당 위원장 관련된 내용들도 다 그런 차원에서 1인 1표 강력히 적용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원 당규를 손을 본 겁니다. 1인 1표제 취지에 맞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본인이 약속했던 당원 주권 정당 혁신에 대해서는 본인이 남은 임기 동안에 뭔가 해야 할 것들을 지금 뚜벅뚜벅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줘. 제가 그 의총 생중계 관련해서 네. 제가 이 선거 다닐 때 무슨 그 지역의 유권자들 부산 쪽이니까 네. 부산 저희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때 2018년도에 문재인 정권 때 지방선거를 그 싹쓸이 좀 했었. 2018년도인가 18년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다음 때 다 또 잃어버렸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뽑아주면 뭐하노? 뽑히고 나서가 시작인데 잘해가지고 이제 또 뽑히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난 다 잃었다고 본다.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고는 아팠죠. 예.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지방 의회나 이런 것도 생중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당선이 되면 네. 그 당선자들의 선서도 좀 영상으로 남겨놓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 무슨 회의를 하는지 이거 네. 지역에서 방송하고 국무회의도 방송하는데 지역에서 뭐 하는지 이 더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도 좀 추진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김대우 기자는 또 국회 계속 취재하니까 소영길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전당대? 하겠죠. 개인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은 더 크고요. 예. 예, 왜냐하면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는 당원들의 받아봐야지. 평가를 그렇죠. 받아봐야 돼요. 맞아. 가장 정확한 건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다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당원들도 그걸 기다릴 거고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님 이제 연임을 도전하냐 안 하냐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있지만 근데 정청래 대표님도 사실 옳은 방향이 그분이 하는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지지를 하는 게 크거든요. 그렇죠. 도구죠. 이재명 대표님도 맞는 방향으로 잘 갈 거라고 생각해서 지지를 했던 거랑 똑같은 것처럼 저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정청래 대표님이 만약에 없다고 쳐봐요. 없어요. 뭐 김민석 후보가 됐든 송영길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뭐 명픽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그러면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이 불만 사항이나 분노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져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다 갈 것 같은 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럼 그 분노는 당대표한테 안 가고 대통령한테 다이렉트로 가요. 사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그 가운데 선상에서 당원들의 분노를 중간에서 받아주는 방충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청래 대표님 좋아하든 싫어하든 당원들 뭐라고 하기도 하고 분노보다는 당원들의 요구. 욕을라고 해야 될까요? 톤다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분노는 2분 뉴스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역할이 생각보다 전 클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가 다뤄질 텐데 당원 주권과 관련 정당 혁신과 관련된 거를 1인 1표제 등등등등을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할 것 같고 총선 공천 총선에 승리해야 하니까 외연 확장도 중요하지만 당내 통합으로 어떻게 할 거냐 외연 확장 어떻게 하고 아니 외연 확장 얘기 잠깐만 좀 하고 싶었었는데 아니 외연 확장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데 외연 확장하자고 했지 보수하자고 한 거 아닌데 예. 아니 그 보수가 된 것 같아요. 이 지금 하는 거 보면 예. 아니, 국민의힘이 돼가고 있어요. 어. 싸우는 방식이. 예. 그 외연 확장하자고 했지 보수하자고 하는 게 아닌데. 그 말씀에 많은 게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우리 정체성을 지키면서 가야 하는데 에휴. 잘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그런 정체성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중용해야 하는데 뭐 저쪽에 있다고 다 나쁜 놈은 아니지만 아니, 그럼요. 괜찮은 사람들 양질에 있는 사람들을 중용해야 하는데 그게 맞는 거냐 뭐 이런 물음이 있죠. 의구심이 있죠. 아니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새로 성 받겠다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시민들을 한 대씩 다 쥐어 패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안방 그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안방 차지하려고 막 네. 하니까 무슨 황제 칙소를 가지고 특소 마냥 안 비켜 이 자식들 이러고 다니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용인을 해줍니까? 그렇죠. 그거는 자꾸 누가 눈가기를 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총선 공천에 대한 것도 물어볼 것 같고 개혁 입법에 대한 시각 또 민생경제 해법 뭐 대통령과 호흡 여러 가지가 논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중에 이제 당원들이 뭘 중시하느냐 뭘 중요시하면서 후보들의 생각을 읽어낼 거냐 이제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최근에 여론조사 중에서 뭐 전당대회 관련된 여론조사들 막 쏟아져요. 네. 근데 좀 프레임을 잡아가는 여론조사들이 많더라고요. 약간의 장난성. 왜냐하면 앞에 뭐 스트레이트 뉴스도 있고 오늘 뭐 MBS도 있는데 뭐 MBS 조사 같은 경우도 지방선거 평가하는데 이런 거야. 야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냐, 여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냐. 꼭 뭐 예상보다 이런 걸 들어가야 돼. 예상보다는 뭐냐면 지지율이 여론조사하면 어디가 앞섰는지 대충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우세하겠구나. 이건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시각이거든. 근데 꼭 이렇게 물어봐야 하냐 이거지. 민주당이 사실상 승리했느냐 안 했느냐. 뭐 예를 들면 보기 항목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스트레스 뉴스도 당대표 선호도 묻기 전에 지방선거 만족도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앞에 잔뜩 넣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당대표 선호도 뭐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김민석 후보로서는 최고치가 나오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는 어떤 많은 당원들이 볼 때 서울시장 선거를 빼앗겼고 뭐 허탈한 마음이 있잖아요. 부산의 하정우도 마찬가지, 평택을도 국민의힘으로 넘어갔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정청래 책임론도 일부 있거든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저치가 나온다 득표율에.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고 검증 국면이 들어가면 그건 박빙 싸움이 될 거다. 누가 이기든 간에 저는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6.3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냐 패자가 누구냐 막 이런 식의 좀 수준 이하의 질문들이 참 많더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 가끔 나오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언론 개혁이거든요. 사실은 개혁의 대상 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언론이라는 게 마음을 먹고 이 유튜브도 이제 언론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 언론사들이 이제는 규제 때문이든 자기들이 언론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아는 건지 예. 유튜브로 다 들어와서 유튜브에서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는 패널들 데리고 예. 언론을 계속 호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큰 이 언론의 개혁에 대한 것도 빨리 좀 중요합니다. 하드를 던져서 마지막 개혁 대상이에요. 네. 이 언론은 여기 붙었다가 네. 저기 붙었다가 마지막에 살아남아 있는 개혁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코너를 그래서 네. 장인수 기자를 중심으로 네. 언론 전문 코너로 네. 언론 개혁에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전당대회 이후에. 네.